안녕하세요. 여행 스케치 남양주 3편 산음 단종과 정순왕후의 비운의 사랑과 처절한 삶 2편입니다. 응원하시는 마음으로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1452년 문종은 왕위에 오르고 2년 후 세종대왕의 염려처럼 32세의 나이에 병사합니다. 1452년 단종은 11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6대 왕 단종입니다. 단종은 왕위에 오르긴 했으나 나이가 어린 탓에 직접적인 정치를 하지 못하고 의정부 대신들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이때 수양의 형제들 중 수양대군을 따르는 넷째 임영대군과 여덟째 막내 영웅대군들과 세종과 문종 때의 집현전 학자들 중에 한 명의 정인지, 권람 등이 슬슬 왕권을 창탈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태종이 서열을 무시하고 창녕대군 세조를 책봉하여 왕위에 오르게 한 것에 불만이었던 첫째 양녕대군과 둘째 효령대군이 조카 수양대군에게 힘을 합세합니다. 수양은 어린 단종을 도와 정사를 돌보는 의정부 대신 황보인 김종서, 집현전 학자 성산문 박백년, 허위지 등의 세력을 견제하며 단종의 친인척을 대표하여 단종을 보호하겠다고 나섭니다. 단종이 어린 탓에 왕권은 약해지고 왕족의 친인척들의 권력은 커집니다. 1453년 단종 2년 세종 때부터 문종에 이르러 단종을 모시는 황희 맹사성 등과 고명대신들 김종서와 황보인 집현전 학자들을 수양대군의 측근이며 사돈이 된 한명희가 앞서서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한명회는 네 딸 중에 둘째 딸은 신숙지에게, 셋째 딸은 수양의 둘째 며느리로, 넷째는 인수대비의 둘째 며느리로 시집 보냈으며 한명의 집안에는 두 왕비가 된 엄청난 족보의 세력을 자랑하였고 4명의 왕을 모시며 오랜 살았으며 세력도 길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명의 일행은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단종을 보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평대군의 맏아들 이윤직이 김종서, 황보인 등과 역모를 꾀하였다 하고 거짓 상조하여 안평대군과 이유직을 강화도로 유배 보냅니다. 수양은 단종을 키워준 세종의 후궁 해경궁 홍씨와 맏형 문종의 후궁들도 이 일에 관련하였다고 하여 궁에서 내보냅니다. 이 사건이 1453년 계유해에 일어났다 하여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수양은 계유정난을 일으켜 김종서와 황보의 등 많은 관직들의 사람들을 극형에 처합니다. 김종서의 부관으로 한경도 절제사에 근무하는 세종과 단종을 모셨고 단종 때에도 청백리 일명 어금니 없는 돼지라 불렸던 조선 최강의 장군 대금 황제라 불리던 이징욱 장수가 복수할까 두려워 죽이려고 불러들입니다. 이징욱은 한양으로 올라오던 중 김종서의 죽음을 알게 되고 한양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진족 후원을 받아 이징욱이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부하들에게 암살당합니다. 이징욱은 14살 때 멧돼지를 산채로 잡았으며 호랑이도 맨손으로 산채로 잡는다는 명장군입니다. 이징욱이 죽은 후에 무술이 뛰어난 집안의 모두를 참살시키고 막내는 속세로 들어가 삼사를 면하고 이진욱의 형 이증석도 뛰어난 무사였으나 동생에게 가리워져 있으면서 질투심으로 세조의 사람이 됩니다. 계유정난 후에 이진욱까지 처리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측근인 한명의 정인지, 한학, 권람 등 37명의 정난 공친 등을 추대하고 주요 관직에 배치합니다. 단종은 허수아비의 왕이 되고 수양대군이 실세가 되었습니다.
단종 2년 정난 수습 후 수양대군은 문종 사후 3년 상이 끝나지 않은 단종에게 왕후를 드릴 것을 주청합니다. 집현전 학자 성삼문 등이 상중에 국혼을 한다는 것은 폐륜이라고 관하자 정난 공신들이 감히 왕에게 폐륜이라고 하는 자들은 옥에 가둬야 한다며 드세게 밀어붙입니다. 이후에 누구도 국혼에 대하여 반대를 하지 못합니다. 단종 2년 국혼을 치르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자기의 친구들 중에 가장 말단직의 벼슬을 가지고 있고 집안에 세력이 없는 송현수의 딸을 단종의 비로 정합니다. 송현수의 딸 소녀 송씨는 단아하고 영리하였으며 출중한 외모를 가졌다고 합니다. 1454년 13세 소년 단종과 14세 소녀 송씨가 국혼을 치르게 됩니다. 단종에게는 후궁이 없었고 오직 정순왕후만이 단종의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단종과 정순왕후는 숙부 수양대군의 무서운 그늘에서 서로가 의지합니다. 단종 4년 1456년 한명회, 한학, 권람 등이 단종에게 왕권을 물리라고 압박을 가합니다. 정순왕후는 단종의 목숨이 위태한 것을 느끼고 수양을 직접 찾아가 무릎을 꿇고 자신의 머리에 꽂은 머리핀 접지를 뽑아 증표를 내밀며 단종을 설득하여 양위를 권할 터이니 단종의 목숨을 보장하라고 간청합니다. 수양대군은 그렇게만 한다면 단종을 상왕으로 모시겠다고 약조합니다. 1456년 6월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양해합니다. 조선 7대왕 세조입니다. 15세 단종은 가장 어린 상왕으로 16세 정순왕후는 가장 어린 대왕비가 됩니다. 1457년 세조 2년 집현전 학자들 성삼문, 박백년, 하의지, 유흥부, 유성원, 이계 등이 두 왕을 모실 수 없다며 단종 보기를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이들을 사육신이라 하며 이때 70여 명이 모반죄로 처형을 당합니다. 유배지에 있던 안평대군과 맏아들 이유직이 이를 선동했다며 유배지에서 처형을 합니다. 이를 병자사화라 합니다. 병자사화 이후 살아남은 집현전 학자들 중 세조를 찬성하지 않은 김시숙, 원효, 이맹전, 조료, 성담소, 남효원 등은 벼슬을 버리고 초야에 살면서 단종을 기린 집현전 학자들을 생육신이라 합니다. 사육신은 죽음으로 생육신은 초야에서 단종을 섬긴 충신들입니다. 병자사화를 일으킨 자들이 단종이 하사한 칼을 사용하였다 하여 단종이 이 일에 연륜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를 같이하여 정순왕후의 아버지 송현부가 왕위를 찾으려고 했다는 이유를 들어 단종을 상왕에서 평민 노상군으로, 정순왕후는 대왕비에서 군부인으로 감등당하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15세 노상군과 16세 군부인은 한양을 떠나기 전 황룡사 우하루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유배지 영월로 떠나려는데 세조의 사신이 와서 군부인은 영월로 따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세조는 단종에게서 대를 이은 자식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부부를 같이 하게 못하였습니다. 노상군과 군부인은 청계천 다리에서 영원한 이별을 합니다. 노상군과 군부인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을 말도 알았을까요? 단종을 태우고 가던 말이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의 다리의 이름은 알 수 없으나 구대왕 성종에 이르러 노상군과 군부인이 영원한 이별을 한 다리라 하여 영도교라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단종을 유배 보내고도 이미 죽은 단종을 낳은 단종의 어머니이자 형 명조의 부인 권씨 현덕왕후를 평민으로 감등시킵니다.
세조는 지방에 있는 금성대군이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하여 옥에 가둡니다. 그해 10월 세조는 단종의 장인 송현보와 동생 금성을 처형합니다. 세조는 할아버지 태종과 같이 형제들과 충신들의 피를 바탕으로 하여 왕을 계승하였습니다. 이때 명나라에서는 폐위되었던 정통 황태자 영종이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황제를 폐위시키고 영종을 복위하는 탈무의 변이 일어납니다. 세조는 자신도 명나라의 처지와 비슷함으로 단종을 복위시키는 자들이 난을 일으켜 자신을 폐하고 단종을 복위시킬까 염려하는데 아버지의 태종의 아들들이며 숙부인 양녕대군, 효령대군이 단종을 죽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1457년 영월 청룡포에 단종의 시신이 떠다니게 됩니다. 1457년 17살 단종 노상군은 장인과 금성대군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 충격으로 목을 메고 자살했다 또는 세조에게 사사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돕니다. 하늘도 탄식해서일까요? 세종 주기 1456년부터 단종 살해 1457년까지 가뭄이 들어 먹는 물조차 구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조는 단종 역사실록에 단종이 숙부 금성대군과 장인 송씨의 죽음을 알고 슬퍼하여 자살했다라고 기록하게 합니다. 단종의 시신이 청룡포에 떠다녔지만 수양대군 세조에게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어느 누구도 수습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월의 향리직인 호장 어몽도가 눈 오는 날 밤에 자식들과 단종의 시신을 몰래 수습하여 장사를 치르려고 하였지만 때가 혹한 겨울이어서 땅이 얼어 파지지가 않았습니다. 한 곳에 이르니 눈이 내리는데 쌓이지 않고 내리는 눈이 녹고 포송포송한 곳을 발견하고 땅을 파니 땅이 파여졌다고 합니다. 혹자는 노루가 누워있던 자리였다고 전하기도 합니다. 이곳이 장릉입니다. 어몽도는 단종을 장릉에 모시고 세조의 보복이 두렵고 세조가 단종의 시신을 위해할까 염려하는 마음에 아들들과 함께 영혼을 뜨게 됩니다. 어몽도는 아들들에게 각자 흩어져 가게 하고 맏아들과 함께 동학사로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두왕을 모실 수 없다면서 속세를 떠난 굳은 성품의 생육진 매월당 김시습을 만나게 됩니다. 김시습과 함께 단종 3년 상을 치르고 다시 사라졌다고 합니다. 단종 죽음 50년 후 1506년에 즉위한 중종 때 이르러 신하들을 시켜 제사를 지내게 합니다. 단종 죽음 100년 후 1560년 14대 왕 선조 때에 이르러서야 왕실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였고 능을 관리하는 직을 두었습니다. 단종 죽음 230년 후 1670년 19대 왕 숙종 때에 이르러 노상군에서 대군으로 추보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왕으로 복위시키고 묘효를 단종 무덤을 장릉이라 칭하게 합니다. 또한 세조 때는 노상군 일기에 자살이라고 했던 기록을 단종 대왕실록으로 시정하면서 자살이 아니라 세조에게 사사당했다고 기록합니다. 숙종은 세조 때의 기록을 삭제하지 않고 부록으로 만들어 기록에 남깁니다. 군부인이 된 송씨는 궁궐에서 추방되어 숭인집은 지금 동대문 밖 숭인동, 동막동 기슭 청룡사에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영월 쪽을 향해 단종의 안녕을 간절히 기원하면서 시녀들이 동냥해오는 음식으로 연명합니다. 소문을 들은 세조가 직과 식량을 내어줬지만 거부합니다.
마을의 여인들이 군부인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음식과 여러 물품들을 챙겨줍니다. 세조는 자기가 건네주는 것을 거절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주는 도움을 받는 것이 괘씸하여 아무도 군부인을 도와서는 안 된다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꾀를 내어 군부인이 처소에 가까운 곳에 여인들이 채소나 장식품 등 먹거리를 파는 여인들만이 장을 볼 수 있는 여인시장을 상설합니다. 여인들이 장사를 하면서 군부인을 챙깁니다. 서울시 종로구 승인동 동묘 앞에 표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벼룩시장이나 옛날 물건, 굴동품 등을 파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군부인은 남편 노상군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고도 가볼 수가 없었습니다. 단종의 죽음 이후에 산봉우리에 올라 소복을 입고 단종이 유배된 영월 쪽을 향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를 올렸고 서럽고 원통에서 슬피 울며 넋두리를 하였다 하여 이 산봉우리가 동막동이라 불리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상군이 죽자 신숙주는 아름다운 군부인에게 흑심을 품고 자신에게 노비를 줄 것으로 청하였으나 세조는 이를 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부인은 82세 나이에 생을 마감하기까지 나라에서 내어주는 식량과 군포 등을 일체 거부하고 가난하지만 청빈하고 고운 절개를 지켰다고 합니다. 외로운 비운의 여인 정순왕후는 82세의 나이에 죽기까지 세조의 비참한 삶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정순왕후가 지켜본 조선 왕조의 처절한 저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1457년 세조 2년 단종을 죽이던 해에 세조가 꿈을 꾸었는데 단종을 낳은 단종의 생모 현덕왕후가 꿈에 나타나 아들 단종을 죽인 세조를 저주하면서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세조가 꿈에서 깨어나 보니 현덕왕후가 뱉은 침이 묻었던 얼굴이 근질거리기 시작하더니 종기가 되었고 온몸으로 종기가 번져 고열로 시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백약이 무효였고 당나라에서의 약재를 구해서 치료하였으나 고치지 못하였고 종기에 시달리는데 문종병이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가 현덕왕후의 환청과 환상으로 시달리다 1458년 세조 3년에 20세의 나이로 결국 요절합니다. 단종의 저주라고 소문이 돌았습니다. 단종의 저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정순왕의 19세의 때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정순왕후가 82세의 나이까지 지켜본 조선 왕조의 저주를 살펴봅니다. 감사합니다.